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대선판의 중심에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전선 바뀔까? 윤석열의 집권시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문통령 분노 표출하며 친문 결집 유도.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2월 8일 한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선거의 향방에 가장 민감한 곳이 여의도 국회다.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열세를 인정하고 있었다. 윤 후보 쪽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못 뒤집는다는 비관론까지 들렸다. 심지어 이 후보 가족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국민이 이미 터뜨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맡고 있다는 소문도 배회한다. 이럴수록 이 후보가 비빌 언덕은 친문 지지층의 결집이다. 2월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나타났다. 2월 1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후보 지지율은 30% 후반대에 갇혀 있었다. 이런 구도의 균열을 가하는 사건이 윤 후보의 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였다. 윤 후보는 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꺼냈고 그 다음 날인 10일 문 대통령은 윤 후보에게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과 이 후보에 대한 호감이 정비례하진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한 친문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 과정을 보라. 이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놓고 잘못됐다고 비토하고 있다. 이러면 국민의힘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심지어 이런 식이라면 패색이 짙어질수록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실정을 더 거세게 공격할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월 11일 기점으로 부동산을 둘러싼 정책 노선 갈등은 타협할 공간이 커지고 있다. 가급적 부동산 문제에 관해 답변을 회피하던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됐다며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오류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만큼은 나를 밟고 가라는 시그널을 이 후보에게 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40%대에 달하는 철옹성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중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로 보면 40대를 비롯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지역으로 보면 호남과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이 문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럴수록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50% 이상의 유권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특히 스윙보터인 중도층의 지지를 놓치고 있는 대목이 뼈아프다. 이 후보는 호남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월 8일 이 전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고문, 국가비 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외곽을 맴돌았다. 그러나 이낙연 효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짙다. 선거는 타이밍인데 시기적으로 합류가 너무 늦었다고 보는 것이다. 화학적 결합이 느슨한 것도 이재명 캠프의 불안 요소다. 민주당은 원팀을 외치고 있고 실제로 대선 승리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다수 의원이 품고 있는 결연함의 강도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를 두고 전략적 제휴라고 표현했다. 야당을 하게 되면 어떤 신세가 될지 뻔히 아니까 이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2017년 대선처럼 필사적으로 임해야 할 필연성을 못 느끼는 정서가 담긴 것이다. 이런 기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이벤트가 1월 24일 발표된 소위 7인회의 백이종군 선언이었다.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는 뜬금없는 발표처럼 여겨졌지만 들여다보면 원팀으로 섞이지 못한 민주당의 현실을 노출한 장면이었다. 7인회는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을 포함해 정성호, 김병욱, 임종석, 문진석, 김남국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을 지칭한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들은 오늘 회견은 이 후보와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며 임명직을 하지 않겠다, 후보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의 586 용태론과 마찬가지로 7인회의 임명직 포기 선언도 당내에서 별 반향을 얻지 못했다. 소수파인 친이재명계의 독주를 바라보며 친문계 등 민주당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반감이 적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전국 시나리오를 그리는 구상도 조심스럽지만 은근하게 흘러다니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다면 6월 1일 지자체 선거도 필패라고 봐야 한다.
이러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3연패가 된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에 맞춰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면 유권자의 국민의힘 견제 심리가 발동하며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셈법이다. 윤 후보도 2월 8일 국민의힘 유튜브 옳은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검사로서 오랫동안 문 대통령을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평했다. 비판의 칼날도 문 대통령을 둘러싼 거대한 집단을 겨냥했을 뿐이다. 적폐청산 발언도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명분이나 헌법이나 상식 없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대통령주의의 거대한 집단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 그러나 측근을 맹목적일 정도로 감싸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발언을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어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적폐청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아무리 안 건드리고 싶어도 칼을 대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에 180석의 민주당이 있는 한 거의 아무것도 뜻대로 할 수 없다며 이 구도를 깨려면 강하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 여론을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크게 패할수록 문 대통령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것이 정치권에 일치된 예측이다. 익명의 민주당 인사는 대선에서 진다면 민주당은 구심점이 사라진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스텝이 없어질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70살이 넘었다. 친문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감옥에 있다며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고 친문계는 전원 정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령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친문의 경로는 비슷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아무리 잊히고 싶어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상황이다. 이상으로 정성산TV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